안녕하세요, 여러분. 나이가 들어 문득 마주하게 되는 가장 큰 고민 중 하나가 바로 앞으로 뭐 하며 살지? 라는 질문일 것입니다. 젊었을 때는 이 질문의 답이 비교적 분명했습니다. 먹고 살아야 했고, 가족을 책임져야 했으며, 사회에서 내 자리를 지켜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해야 하는 일에 우리의 대부분의 시간을 기꺼이 내주며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이 질문은 조금 달라집니다. 먹고 사는 문제는 어느 정도 정리가 되었는데 정작 나는 어떤 사람으로 살고 싶은가? 라는 질문은 쉽게 답이 나오지 않습니다. 이렇게 내가 진정으로 해야 하는 일이 무엇인지 찾는 과정은 중요하면서도 참 막연하게 느껴지곤 하죠. 그렇게 주저하다 보면 소중한 시간은 속절없이 흘러가 버립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께 나이 들어 할 수 있는 가장 구체적이고 가치 있는 일로 글쓰기를 제안해 보려 합니다. 글을 쓴다고 하면 아이고, 이 나이에 무슨 글이야? 내가 작가 될 것도 아닌데. 아마 이렇게 생각하며 손사래를 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맞습니다. 우리는 평생 무언가 되기 위해 혹은 먹고 살기 위해 글을 써왔습니다. 학창 시절엔 성적을 위해, 직장에서는 보고를 위해, 가계부를 쓰며 생계를 꾸리기 위해 펜을 잡았죠. 하지만 인생의 이막에 접어든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글쓰기는 전혀 다른 의미입니다. 이제는 누구에게 보여주기 위한 글이 아니라 오직 나 자신을 보듬고 내 삶의 주인으로 돌아오기 위한 글쓰기가 필요합니다. 직함이 사라지고 자녀들이 독립하고 거울 속에 내가 낯설게 느껴지는 이 시기에 글쓰기는 세상에서 가장 싼 값으로 얻을 수 있는 최고의 보약이자 마음의 지팡이가 되어줄 것입니다. 얼마 전 지인인 선배 몇 분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그 자리에서 한 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은퇴하면 내가 기억하는 가장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의 경험을 글로 써서 아내와 아이들에게 남기고 싶다고 하셨죠.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나 출판을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이들에게 자기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진솔하게 전하고 싶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선배는 이렇게 덧붙이셨습니다. 나중에 정말 마지막이 가까워졌을 때 그 글을 보여주고 싶어. 돈으로 절대로 환산할 수 없는 나만의 소중한 유산을 남긴다는 것, 참으로 의미 있는 일이지 않나요? 그 순간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 이게 바로 나이 들어 글을 쓰는 진정한 이유가 될 수 있겠구나. 흔히들 이런 말을 합니다. 아무리 과묵한 사람도 나이가 들면 불현듯 말이 많아진다. 일리가 있는 말이라 생각합니다. 젊었을 때는 할 말이 없어서 말이 적었던 게 아닙니다. 말할 기회가 없었고 말해도 아무도 들어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경험이 쌓이고 연륜이 생기면서 할 말이 점점 많아집니다. 문제는 나이가 들수록 사람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소리만 듣게 된다는 것이죠. 이건 성격의 문제가 아니라 경험치로만 세상을 살게 되는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이렇게 되면 그 결과는 내 말만 하게 되고 그 말이 그대로 나오면 잔소리가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겪은 이야기와 내가 얻은 교훈을 말로 하면 잔소리가 되지만 글로 쓰면 격려와 지혜가 됩니다. 글은 말을 가두는 그릇이고 경험을 숙성시키는 시간입니다. 이제 나이 들어 반드시 글을 써야 하는 명확한 이유를 알아보겠습니다. 60대 이후 펜을 들어야 하는 이유는 치유, 정리 그리고 존재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첫째,
글쓰기는 내면에 엉킨 실타래를 푸는 마음의 해독제입니다. 여러분, 혹시 가슴 한구석이 꽉 막힌 것처럼 답답할 때가 있으신가요? 병원에 가도 특별한 이상은 없다는데 왠지 모르게 숨이 깊이 쉬어지지 않고 마음이 무거울 때 말입니다. 우리 세대는 참는 것이 미덕이라고 배우며 살았습니다. 자식 앞에서 참아야 했고 배우자 앞에서 견뎌야 했으며 사회생활을 하며 수많은 서운함과 억울함을 그저 꿀꺽 삼켜내야 했죠. 그렇게 삼켜버린 말들은 어디로 갔을까요? 사라진 게 아닙니다. 그것들은 우리 마음 깊은 곳에 엉킨 실타래처럼 뭉쳐 있습니다. 때로는 후회로, 때로는 원망으로, 때로는 정체 모를 슬픔으로 남아 우리를 괴롭히곤 하죠. 나이가 든다는 건 어쩌면 이 엉킨 실타래를 하나하나 풀어내어 마음의 공간을 비워내는 과정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실타래를 푸는 가장 다정하고도 확실한 도구가 바로 글쓰기입니다. 글쓰기가 응어리진 마음에 해독제 역할을 하는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심리학에는 외현화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내 안에 있는 추상적이고 고통스러운 감정을 밖으로 끄집어내어 눈에 보이는 형태로 바꾸는 것을 말합니다. 글을 쓰는 행위가 바로 이 외현화의 핵심입니다. 가슴 속에만 머물러 있는 고통은 형체가 없습니다. 그래서 더 무섭고 거대해 보이죠. 하지만 그 감정을 종이 위에 적기 시작하면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나는 지금 화가 난다라고 적는 순간 화는 더 이상 나 자신이 아니라 종이 위에 적힌 글자가 됩니다. 글을 쓰는 동안 우리는 고통받는 나에서 벗어나 그 고통을 가만히 내려다보는 관찰자가 됩니다. 아, 내가 이래서 마음이 아팠구나. 그때 그 사람의 그 말이 내게 이런 상처를 주었었구나. 라고 깨닫는 순간 마음에 꽉 끼어 있던 감정의 가시가 조금씩 헐거워지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바로 글쓰기가 가진 치유의 마법, 즉 디톡스 효과입니다. 많은 분들이 글쓰기를 주저하는 이유는 누군가 내 글을 보고 비웃으면 어쩌나 혹은 잘 써야 한다는 강박 때문입니다. 하지만 치유를 위한 글쓰기에서 가장 중요한 원칙은 아무에게도 보여주지 않는다는 전제입니다. 여러분이 쓰는 글은 문학작품이 아닙니다. 맞춤법이 틀려도 좋고 글씨가 삐뚤빼뚤해도 상관없습니다. 격식을 차릴 필요도 없습니다. 평소에는 차마 입 밖으로 내지 못했던 거친 말, 누군가를 향한 미움, 혹은 스스로에 대한 자책까지도 필터 없이 쏟아내야 합니다. 종이는 세상에서 가장 입이 무거운 친구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말을 해도 종이는 묵묵히 다 받아줍니다. 이것을 감정 배설법이라고 부릅니다. 몸 안에 노폐물을 내보내야 건강해지듯 마음의 노폐물도 밖으로 내보내야 합니다. 그저 손이 가는 대로 마음이 시키는 대로 쏟아내고 나면 신기하게도 어깨의 짐이 한결 가벼워지는 것을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지금 당장 무엇부터 써야 할지 막막하시다면 이 방법을 추천해 드립니다. 바로 붙이지 못하는 편지를 쓰는 것입니다. 이미 세상을 떠난 부모님, 오랜 시간 마음에 앙금이 남은 친구, 혹은 서운함을 안겨준 자녀도 좋습니다. 아니면 수십 년 전 고생하며 살았던 젊은 날의 나에게 써보세요. 그때 참 서운했습니다. 사실은 미안했습니다. 너 정말 고생 많았다 등 마음속 깊은 곳의 이야기를 꺼내보세요. 문장이 매끄럽지 않아도 됩니다. 그저 마음속 응어리가 다 풀릴 때까지 펜을 멈추지 마세요. 이렇게 15분만 집중해서 쓰고 나면 억눌려 있던 감정의 통로가 열립니다. 그 편지를 보내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건 내 마음의 이야기를 내가 직접 들어주었다는 사실 그 자체니까요. 글쓰기를 통해
치유의 과정을 겪다 보면 마지막에 만나는 종착역은 결국 자기 용서입니다. 그땐 그럴 수밖에 없었어. 최선을 다했으니 괜찮아라고 내 글이 나에게 말을 걸어옵니다. 나이 들어 글을 쓴다는 것은 인생의 화려한 업적을 남기기 위함이 아닙니다. 그동안 고생하며 살아온 나를 따뜻하게 안아주고 내 안의 어린아이를 위로하며 남은 생을 더 가볍고 맑은 마음으로 살아가기 위한 준비입니다. 오늘 저녁 조용한 전등 아래에서 낡은 공책 한 권을 펼쳐보세요. 그리고 가장 먼저 이 문장을 적어보며 시작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동안 말하지 못했지만 사실 내 마음은 이랬단다. 나이 들어 글을 써야 하는 두 번째 이유는 정리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을 커다란 서랍장이라고 상상해 보세요. 그 안에는 지난 수십 년의 세월 동안 차곡차곡 쌓인 기억의 조각들이 들어 있습니다. 빛바랜 사진, 누군가 건넨 따뜻한 쪽지, 혹은 다시는 꺼내 보고 싶지 않은 아픈 기억까지 말입니다. 그런데 이 서랍을 오랫동안 열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무엇이 어디에 있는지 알 수 없게 되고 소중한 추억마저 잡동사니처럼 느껴지게 됩니다. 나이 들어 글을 쓴다는 것은 이 어지러운 인생의 서랍을 하나하나 정리하는 과정입니다. 단순히 과거를 회상하는 것을 넘어 흩어진 기억의 구슬들을 실에 꿰어 인생이라는 목걸이를 만드는 작업이죠. 정리되지 않은 기억은 무거운 짐이지만 글로 정리된 기억은 우리 삶을 지탱해주는 보배가 됩니다. 우리는 살면서 수많은 후회와 마주합니다. 그때 그 선택을 하지 않았더라면, 그 사람에게 그 말을 하지 않았더라면 같은 생각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죠. 하지만 글쓰기는 과거를 바꿀 수는 없어도 과거의 의미를 바꿀 수는 있습니다. 서랍 깊숙이 숨겨두었던 실패의 경험을 꺼내어 글로 적어보세요. 당시에는 죽을 것 같았던 고통도 글로 옮기며 객관적으로 바라보면 새로운 면이 보입니다. 그 시련 덕분에 내가 더 단단해졌구나. 그때의 상실이 있었기에 지금의 소중함을 아는구나. 라는 깨달음을 얻게 되죠. 이것이 바로 기억의 재구성입니다. 글로 정리되는 순간 당신의 아픈 과거는 더 이상 상처가 아니라 누군가에게 길을 보여주는 삶의 이정표가 됩니다. 매일 조금씩 글을 써 내려가다 보면 어느 순간 반복되는 나만의 패턴을 발견하게 됩니다. 내가 유난히 행복해했던 순간들, 내가 참을 수 없었던 가치들, 그리고 내가 끝내 지키고 싶었던 신념들 말입니다. 나무에 나이테가 있듯 우리 삶에도 고유한 결이 있습니다. 세상이 말하는 성공이나 기준이 아니라 오직 나만이 가진 인생의 무늬를 발견하는 것은 노년이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입니다. 글쓰기는 그 무늬를 선명하게 닦아내는 작업입니다. 나는 참 따뜻한 사람이었구나. 나는 정의를 중요하게 생각하며 살아왔구나. 라는 자기 발견은 인생 후반전을 살아갈 강력한 자존감의 뿌리가 됩니다. 나이 들어 글을 써야 하는 세 번째 이유는 존재로서의 기록의 의미를 갖기 때문입니다. 인간에게는 누구나 근원적인 두려움이 있습니다. 바로 내가 잊히는 것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직함이 사라지고 사회적 역할이 줄어들면서 내가 세상에 어떤 흔적을 남기고 있는지 회의감이 들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기록은 그 존재의 허물을 이기는 가장 우아한 방법입니다. 기록되지 않은 삶은 안개처럼 흩어지지만 기록된 삶은 역사가 됩니다. 여러분이 오늘 적은 아침에 마신 차 한 잔의 향기나 손주를 보며 느낀 대견함은 그 자체로 고유한 역사입니다.
대단한 위인전만 역사가 아닙니다. 평범한 한 사람이 한 시대를 살아가며 느낀 희로애락의 기록이야말로 가장 진실한 시대의 증언입니다. 여러분의 펜 끝에서 당신의 존재는 영원히 박제되어 빛나게 됩니다. 보통 유산이라고 하면 돈이나 집을 떠올립니다. 하지만 물질적인 유산은 금방 사라질 수 있습니다. 반면 부모가 인생을 살며 겪은 시행착오, 삶을 대하는 태도, 그리고 자식들에게 미처 말하지 못했던 진심이 담긴 글은 대대손손 이어지는 정신적 뿌리가 됩니다. 훗날 여러분의 자녀나 손주들이 당신의 글을 읽는 장면을 상상해 보세요. 우리 할머니도 이런 고민을 하셨구나. 우리 아버지가 이런 마음으로 우리를 키우셨구나. 라는 공감은 세대 간의 벽을 허무는 가장 강력한 통로가 됩니다. 여러분의 기록은 당신이 세상을 떠난 후에도 사랑하는 이들의 곁을 지키며 그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영혼의 목소리가 되어줄 것입니다. 글쓰기는 과거를 돌아보는 일인 동시에 지금 내가 깨어 있음을 증명하는 행위입니다. 오늘 무엇을 보고 무엇을 느끼고 어떤 생각을 했는지 적는 과정은 우리를 무기력에서 건져 올립니다. 나는 오늘 이런 생각을 했다. 나는 오늘 이런 풍경에 감동했다. 라고 적는 순간 여러분은 삶의 방관자가 아니라 적극적인 주인공이 됩니다. 기록하는 사람은 늙지 않습니다. 매 순간 새로운 발견을 하고 그것을 문장으로 옮기느라 바쁘기 때문입니다. 글쓰기는 여러분의 오늘을 단조로운 일상에서 풍요로운 축제로 바꿔줄 것입니다. 나라는 존재의 존엄성을 스스로 선포하는 행위, 그것이 바로 우리가 펜을 놓지 말아야 할 이유입니다. 이제 구체적으로 어떻게 글을 쓸 것인지 글쓰기 실천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글을 쓰려고 책상 앞에 앉으면 갑자기 머릿속이 하얘지는 경험 누구나 하실 겁니다. 첫 문장을 멋지게 시작해야 하는데 기승전결이 맞아야 하는데 같은 생각들이 우리 손을 굳게 만들죠. 하지만 여러분, 글쓰기는 엄숙한 노동이 아니라 마음의 산책이어야 합니다. 산책을 나갈 때 거창한 준비를 하지 않듯 글쓰기도 가벼워야 합니다. 잘 쓰려고 하지 마세요. 글을 쓴다고 생각하지 말고 나 자신과 수다를 떤다고 생각하십시오. 맞춤법이 틀리면 어떻고 문장이 매끄럽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어차피 이 글의 첫 번째 독자는 나 자신입니다. 내가 알아볼 수만 있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완벽주의라는 무거운 외투를 벗어 던질 때 비로소 진짜 내 목소리가 터져나오기 시작합니다. 글쓰기의 가장 쉬운 시작법은 바로 세 줄 일기입니다. 긴 문장을 쓸 필요도 없습니다. 딱 세 문장이면 인생이 바뀝니다. 먼저 첫 번째 줄에는 오늘 있었던 일 중 가장 기억에 남는 장면 하나를 적습니다. 예를 들어 이런 문장이죠. 오늘 시장에 갔는데 빨간 사과를 보았다. 두 번째 줄에는 그 장면을 보며 느낀 내 마음을 적습니다. 예를 들어 사과를 보니 예전에 아이들에게 사과를 깎아주던 젊은 날의 내가 떠올라 뭉클했다. 같은 것이죠. 마지막 세 번째 줄에는 오늘을 살아낸 나에게 건네는 한마디를 적습니다. 그 시절 참 고생 많았다. 이제 사과 한 알의 여유를 즐길 수 있어 참 감사하다. 이와 같은 세 줄의 문장이 쌓이면 그것이 바로 당신의 역사가 됩니다. 거창한 수식어보다 솔직한 한 줄이 100배는 더 힘이 세다는 것을 잊지 마세요. 나이가 들면 일상이 무뎌지기 쉽습니다. 하지만 글을 쓰기로 마음먹는 순간 세상은 다시 생동감 있게 다가옵니다. 관찰을 시작하기 때문이죠.
오늘 날씨가 춥다라고 쓰는 대신 내 감각을 동원해 보세요. 찬바람이 옷깃 사이로 파고드는데 그 서늘함이 오히려 정신을 맑게 깨워준다. 찻잔에서 올라오는 김이 돋보기 안경을 하얗게 가리니 잠시 세상이 안개 속에 숨은 것 같다. 이렇게 오감을 동원해 묘사하다 보면 지루했던 하루가 풍성한 이야깃거리로 변합니다. 글쓰기는 무뎌진 우리의 감각을 다시 예민하게 갈아주는 영혼의 숫돌과 같습니다. 손가락 마디가 아파 펜을 쥐기 힘드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에겐 스마트폰이라는 훌륭한 도구가 있습니다. 메모 앱을 켜고 음성 인식 버튼을 누르세요. 그리고 그냥 말씀하시면 됩니다. 오늘 참 하늘이 맑네라고 말하면 스마트폰이 대신 글자로 적어줍니다. 이것도 훌륭한 글쓰기입니다. 반대로 종이 위에 사각거리는 소리를 즐기고 싶다면 마음에 쏙 드는 노트 한 권과 손에 잘 맞는 펜을 장만해 보세요. 그 도구들을 책상 위에 올려두는 것만으로도 나만의 작은 글쓰기 아지트가 완성됩니다. 그곳에서 보내는 하루 10분이 여러분의 인생 이막을 가장 우아하게 만들어 줄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인생의 황혼기에 접어들면 이제 내 인생은 다 살았다. 정리할 일만 남았다. 고 말씀하시곤 합니다. 하지만 저는 감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글을 쓰기 시작하는 그 순간 여러분의 인생은 두 번째 탄생을 맞이하는 것이라고요. 지금까지는 남이 써준 대본대로 살아왔을지도 모릅니다. 자식의 부모로, 누군가의 배우자로, 회사의 직업인으로 말이죠. 하지만 펜을 든 지금 이 순간만큼은 여러분이 이 인생이라는 책의 작가입니다. 내가 내 삶의 주도권을 쥐고 나의 언어로 나의 시간을 정의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인간이 누릴 수 있는 가장 높은 수준의 존엄입니다. 이 영상을 마무리하며 여러분께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글쓰기의 종착역은 결국 나 자신과의 화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평생 나 자신에게 너무 엄격했습니다. 남들에게는 관대하면서도 정작 나 자신의 실수나 부족함에는 가혹한 잣대를 들이댔죠. 하지만 글을 써 내려가다 보면 깨닫게 됩니다. 굽이굽이 힘들었던 그 길을 포기하지 않고 걸어온 내가 얼마나 대견한지, 그 모진 풍파를 견디고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있는 내가 얼마나 아름다운 존재인지 말입니다. 원고의 마지막 장에 나는 참 잘 살아왔다 라고 마침표를 찍는 순간 여러분은 평생 느껴보지 못한 깊은 평온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영상이 끝나고 나면 주저하지 말고 곁에 있는 종이 한 장을 펼쳐보세요. 멋진 문장이 아니어도 좋습니다. 오늘 날씨 참 좋다. 혹은 글을 써보려니 쑥스럽네. 같은 낙서여도 충분합니다. 그 첫 글자가 바로 당신의 진정한 인생 이막을 여는 열쇠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은 그 자체로 이미 한 권의 찬란한 고전 소설입니다. 그 소설의 마지막 장들을 세상에서 가장 다정하고 아름다운 문장들로 채워가시길 바랍니다. 기록하는 당신은 결코 잊히지 않습니다. 기록하는 당신의 오늘은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쓰는 손길을, 그 용기 있는 시작을 느린 기쁨이 마음 다해 응원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밤 여러분만의 첫 문장을 꼭 만나보시길 바랍니다.